뭐라고 하냐? 성주는 황금 같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사장님 호출에 북한산 등반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침대에 일어나 앉았지만 이불 밖은 너무 추워서 나가기가 싫다. 추운 겨울이라는 걸 증명하듯 새벽 공기가 싸늘하다. 회사 사장님만 아니면 그냥 콱. 자기 마누라 등선 좋아하는데 왜 회사 직원들을 다 끌고 가는 거야? 지가 잘못한 건 지가 책임져야지. 불만이 절로 터져 나온다. 성준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은 50대로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다. 그래도 수다는 좋아서 회사 사장님의 외동딸을 차지하고 이 회사까지 물려받은 장본인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다. 그래도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거 보면 용하다. 얼마 전에 술 마시고 만났던 여자 때문에 사모님한테 들키고 이번에도 속죄하는 기간인가 보다. 매주 사모님이 등산을 가는데 직원들을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있다. 얼마 전부터 등산을 하면서 몇 번 봤던 사모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50대 아줌마답지 않게 얼굴과 몸매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아가씨라 해도 믿을 정도이다. 등산복을 입고 있어도 쭉 빠진 다리에 눈이 간다. 돈과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운동도 다니고 마사지도 다니면서 관리를 잘 하는 것 같다. 아니, 타고나는 건가? 옆자리에 33살 미슬이랑 친구라고 해도 믿을 정도이다. 그런데 사모님은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표정이 잘 없고 감정 표현이 없다. 사장님 옆에서 인형처럼 앉아있을 뿐이다. 젊었을 때부터 예쁜 사모님에게 사장님이 반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모님 집에 찾아가고 꽃 사다 바치고 하면서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사장님 외동딸이 아니어도 그렇게 열렬히 구애했을까? 얼굴도 이쁜데 배경까지 좋으니 더 구미가 당겼겠지?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영 사모님이 부부 생활을 피하는 것 같고 돌하르방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니 사장님은 어떻게든 사모님에게 다시 꽃을 피우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싫어하는 등산도 따라다니고 맞춰주려고 한다는 것이 이 과장님의 말이다.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찝쩍거리는데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사모님한테는 사랑한다면서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사장님의 심리를 모르겠다. 사장님은 사모님이 목석 같아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데 핑계도 좋다. 그냥 여자 만나는 게 좋은 거지. 저 성격 때문에 예쁜 사모님도 지쳐서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은 것이리라. 등산도 사장님이랑 가고 싶을까? 싶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꼭 사모님 등산 갈 때 우리까지 데리고 같이 가니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지경이다. 커피 타고 컵라면 대령하고 이것저것 귀찮은 일이나 잔 심부름 시킬 똘마니가 필요해서 데려가나 보다 짐작할 뿐이다. 둘의 일은 둘이서 알아서 하겠지. 나는 오늘 등산이 무사히 어서 끝나고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뿐이다. 오늘로 3번째인데 몇 번을 따라가도 사부님은 별 싫은 내색도 없이 묵묵히 산을 탈 뿐이다. 오늘은 나까지 직원 3명이 모였다. 나 빼고 둘은 유부남이다. 집에서 애 보는 것도 싫고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눈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등산복 대충 걸쳐 입고 나온 이 과장님과 강 부장님은 등산은 뒷전이고 술 좋아하는 사장님하고 등산 후 즐길 뒤풀이에 관심이 많다. 해수기네 전집에 들어가서 막걸리에 파전을 시킬지 해물전 시킬지 도토리묵 추가할지 뚱뚱이 할머니네 족발집을 갈지 진지하게 얘기 중이다. 집에서 출발할 때 흩날리던 눈발이 북한산 초입에 도착하자 제법 굵어졌다. 사장님은 곤란해하는 눈치다. 여기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눈이 오니 올라갔다 내려올 일이 까마득한 것이다. 사모님은 별말 없이 조용히 생각하는 눈치더니 오늘 일기예보에 눈 소식은 없었는데
당신은 오늘 좀 쉬세요. 저 혼자 올라갈게요. 혹시 눈이 많이 오면 내려가고 눈 그치면 정상까지 가고. 응? 당신 괜찮겠어? 우리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저 술 안 마시는 거 알잖아요. 겨울엔 눈꽃 핀 산이 얼마나 이쁜데요. 구경 좀 하고 천천히 갈 테니 집에서 봐요. 그러지 뭐. 그럼 조심해. 근데 눈도 오는데 당신 혼자 보내려니 걱정이 돼서. 혹시 모르니 우리 중에 제일 팔팔한 김대리, 우리 마님하고 눈꽃 좀 구경하고 오게나. 오늘은 등산 안 해도 된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졸지에 사장 사모님 쫓아 영락없이 북한산을 오르게 생겼다. 혹시나 사모님이 싫다고 괜찮다고 혼자 간다고 하지나 않을까 사모님을 살폈지만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산을 오를 뿐이다. 나는 사모님을 놓칠세라 종종 걸음으로 사모님 뒤를 쫓아 올라갔다. 조금 가다 보니 사모님이 뒤돌아서서 나를 기다리며 쉬고 있었다. 김대리, 미안해요. 지금쯤이면 한참 집에서 쉴 시간인데 주말까지 이렇게. 아닙니다. 저도 일만 하느라 운동 부족으로 배만 나오던 참인데 사모님 덕분에 건강해지고 좋죠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김대리는 언제 봐도 서근서근하고 밝아서 좋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이야말로 등산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고 건강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호호, 김대리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네. 여자친구도 참 좋겠어. 애석하게도 저 좋다는 여자가 없어서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사모님 같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왜? 나는 안 되고? 네? 사모님만 좋다면 저는 땡큐죠. 호호, 아쉽네.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언제 웃으며 대화를 나눴나 싶게 사모님은 눈이 내려 조용하고 하얀 산을 묵묵히 오르기 시작한다. 나도 뒤따라 같이 오르기는 하는데 아이젠을 챙겨오지 않아 자꾸 미끄러졌다. 사모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는 안 되겠다며 겨울 산행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아이젠은 가방에 늘 챙겨두라고 하며 오늘은 그냥 내려가자고 했다.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정상에 가서 눈꽃 구경 제대로 하셔야죠. 호기롭게 얘기하고 앞장서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거기까지는 멋있었는데 다음이 문제였다. 눈에 묻혀 안 보였던지 바닥에 있는 돌을 밟고 쭉 미끄러지며 발목을 접지른 것이다. 사모님은 연신 김대리 괜찮아? 어떻게 해? 많이 아프겠다. 걱정하며 나를 일으켜 세우며 바지에 묻은 눈도 털어주었다. 발을 움직여 보니 잠깐 놀라서 그렇지 그런대로 괜찮았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어서 조심해서 살살 움직이면 아무 탈 없을 것 같았다. 연신 미안해하는 사모님에게 그럼 우리 산행은 위험한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하고 내려가자고 했다. 그럼 우리 오늘 등산 땡땡이 치고 데이트 갈까? 좋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은 나에게 팔짱을 끼더니 우리가 왔던 입구가 아닌 다른 쪽 입구로 산을 빠져나왔다. 그리곤 오늘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나 너무 추워서 그런데 따뜻한 데 좀 들어가자며 나를 쳐다보았다. 술집이나 가게로 들어가려 했더니 사람 많은 데 말고 조용한 데 둘이서 있고 싶다고 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니 얼굴을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차를 몰고 가면서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모님의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사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손에서는 겨울인데도 땀이 흥건했다. 신호도 안 보이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이 닫히기도 전에 신발도 벗지 않고 나는 사모님의 배낭을 벗기기 시작했다. 자, 잠깐만 김대리. 왜요 사모님? 사실 나 돌덩이처럼 전혀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남편하고도 힘들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김대리 웃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찌릿한 게 느껴져서. 다시 내가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 김대리? 나만 믿어, 누나. 누나가 저녁에 깨어났을 때 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해놓고 누나를 깨웠다. 누나, 저녁 먹어. 나 못 일어나겠어. 그럼 침대에 있어. 내가 먹여줄게. 자기 정말... 감동이라는 표정으로 나에게 살며시 머리를 기대오는 사모님은 더 이상 상사의 부인이 아닌 내 여자였다. 된장찌개 한 입, 계란말이 한 입. 나는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뜨거울라 조심조심 누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던 중에 누나의 핸드폰 벨이 울렸다. 여보,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집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고 같이 샤워도 했다. 결국 누나는 집에 사장님하고 통화하고 3시간이 넘은 후에 들어갔다. 다음날 회사에서 사장님은 우리 등산 멤버에게 점심을 산다고 했다. 깍두기를 순댓국에 넣어 퍼먹으며 집사람이 눈꽃을 보고 와서 기분이 한결 좋아진 것 같다며 사장님은 싱글벙글이다. 근데 너무 무리를 했는지 밤새도록 끙끙 앓더니 오늘 출근할 때까지도 못 일어나고 계속 잤다고 한다. 순댓국에 깍두기까지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먹어치운 사장님은 카운터에 가서 카드를 내미는 손에도 힘이 느껴진다. 기쁨이 묻어있다.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장님을 뒤따라 걸어가던 이 과장님은 무슨 일인지 알만하다며 나에게 속삭인다. 돌하르 방에 꽃이 폈나 보네. 사장님 드디어 성공하신 건가? 사모님 오늘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은근히 자랑까지 하는 거 보니 사장님 대단하신데? 나는 네, 2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하고 말았다. 누나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따 전화 한 통 해봐야겠다. 밥만 먹고 바로 보냈어야 하는데 샤워까지는 무리였었나 보다.